수진아, 너네 남편 지금 부산 출장 간 거 맞지? 다급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산으로 여행을 떠난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응, 왜? 친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방금 해운대에서 봤는데 여자랑 팔짱 끼고 웃으면서 걷더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파도 소리.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부산 출장이라고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 찍어볼까? 아니, 괜찮아.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의 병실 앞, 차가운 병원 복도, 결혼 8년 차,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같은 회사 복도에서 처음 마주쳤던 그 사람. 1년의 설렘 끝에 나는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영업부의 성실한 사원이었던 그는 실적을 인정받아 부장으로 승진했고,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승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육아휴직을 내고 두 아이를 돌보며 갑작스레 쓰러지신 시아버님의 병간호까지 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바빠. 조금만 참아줘. 남편의 말은 늘 똑같았습니다. 주말도, 전화도, 대화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에서 여자와 함께 걷는 남편.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공허하게 울릴 뿐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신발을 벗었습니다.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부산 날씨 좋았어?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가 봤어? 그게 중요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각거렸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첫사랑이 돌아왔어. 3개월 전부터 거래처 사장으로 만났어. 첫사랑. 대학 1학년 때 같은 과에서 만난 여자. 학교에서 소문난 커플이었고 그 여자가 유학을 떠나면서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바빠지기 시작한 시점. 우리 관계 멀어진 지 오래잖아.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 사람이랑 살고 싶어. 이혼해줘.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순간 8년이라는 세월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아버지 병간호, 육아, 혼자 견뎌온 외로움.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아까웠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남편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내가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혼집, 그리고 우리가 모은 적금 전부 다 두고 나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당신 혼자 번 돈으로 산 집이 아니라고, 우리 둘이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재산을 나눠 가질 자격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병간호는 이제 새며느리한테 인수인계할게. 지난 2년 혼자서 병원을 오가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의 능력 있다던 첫사랑이라면 시아버지 병간호쯤은 문제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게 되는지. 오늘부터 남편은 이 집의 손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아이들 방으로 걸어가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유책 배우자입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상대 여성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찍어준 사진, 남편의 출장 기록과 거짓말들, 통화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모든 증거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잘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요즘 계속 속이 메스꺼웠고 피곤했습니다. 병원에 들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예요. 의사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셋째, 이혼을 준비하는 지금, 임신이라니.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조건 다시 생각해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는 초음파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고 왔어. 내일 내용 증명 보낼 거야. 위자료 청구서도 함께.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위자료, 누구한테? 당신이랑 당신 첫사랑한테. 둘 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쳤어? 그 사람한테까지? 왜? 능력 있는 사업가라며.
위자료 정도는 문제없겠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배 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흔들림 없는 엄마의 사랑 속에서 키우겠다고. 며칠 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 세련된 옷차림, 수진 씨죠? 그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첫사랑, 거래처 사장. 뭐 하러 왔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세요. 여자는 한숨을 쉬더니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취하해주세요. 왜요? 제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이에요. 스캔들 나면 거래처들 다 끊깁니다. 여자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네요. 얼마면 되죠? 5천, 1억?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진우 씨도 이제 지겹대요. 당신이랑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래서요? 당신 같은 평범한 주부가 뭘 안다고.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마세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주부라고요? 그 평범한 주부가 당신 남자 시아버지 2년 동안 병간호했어요. 애 둘 키우면서요. 그건 당신도 해볼래요? 사랑한다면서 시아버지 병간호 할 수 있어요? 여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우 씨 없이는 못 산다면서요? 그럼 병원비도 같이 내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세요. 무슨 소리? 아참. 진우 씨가 회사 기밀 당신한테 넘긴 거 알아요. 그것도 증거 확보했어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사에 알리면 당신도 진우 씨도 끝이에요. 알겠어요?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온 나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당신 기밀 유출건으로 조사 들어간대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어떻게? 당신이 그 여자한테 넘긴 거래처 정보, 경쟁사로 넘어갔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 당신 이용한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사업이었던 거죠.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아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았어. 정말 미안하구나. 시어머니는 우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혼해도 할 말 없어.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시 생각해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임신했어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셋째? 8주 됐어요. 그럼 우리는 하지만 이혼할 거예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흔들림 없는 엄마의 사랑 속에서 키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서로 미워하는 집이 아니라 수진아, 제발. 양육비는 제대로 받을 거고요. 당신은 아이들 아빠로서의 책임만 다하세요. 나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조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집도, 적금도, 위자료까지. 남편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평사원으로 강등되었지만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왔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는데 남편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이 잘 키워줘. 나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는 이제 시작이니까. 6개월 후 규모는 작지만 팀장으로 승진하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새 직장 동료들은 임신한 나를 따뜻하게 배려해 주었고 전 남편과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기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시어머니와 함께 손주들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시부모님과는 예전처럼 지내고 있어요. 엄마, 뱃속 동생 언제 나와? 아이들은 태어날 동생을 기다리며 매일 배에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임신 8개월,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로비에서 전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수진아, 검진 같이 가도 될까? 초음파라도 보고 싶어서. 안 돼요. 이제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그를 남겨두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러 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출산할 때 내가 함께 있어도 될까? 왜요? 아이 아빠니까 첫째, 둘째 때도 내가 곁에 있었잖아. 셋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8개월 전 이혼하자던 그 사람, 첫사랑과 살고 싶다던 그 사람, 지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문을 닫으며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할까요? 아니면 나와 아이들만의 행복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진이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